안녕하세요. 저는 반포고 생명과학 수업 진행하고 있는 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반포고 생명 수업한 지 한 7년 됐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 뭐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이제 그걸 같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저의 뭐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오늘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는 지금 시험 결과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사실 뭐 반포고 달라진 거 있나요? 저 하던 대로 할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하던 대로 어차피 집중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아마 뭐 점수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번 결과도 가져왔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하면서 아이들이랑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이 준비 방법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올해 시험 결과예요. 살벌하죠. 자, 지금 1, 2등을 보면 틀린 거 똑같아요. 중간고사 때는 1학기 때 100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1, 2등이 모두 다 한 개를 틀렸고 기말고사 때는 100점이에요. 그런데 한 명은 1등급이고 한 명은 1등이고 한 명은 2등이에요. 왜냐면 한 명은 3.4점짜리를 틀렸고 한 명은 3.6점짜리를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0점 몇 점 차이로 아이들의 점수가 갈리고, 그리고 1등급은 뭐 한 8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96.6이니까 저게 합산이거든요. 그러면 중기만 합해서 한 개씩 정도 틀린 아이들이에요. 근데 저것도 2개를 틀렸는데, 똑같이 중기만 합해서 2개를 틀렸는데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치열합니다. 그리고 2등급은 이제 90점대 초 정도. 그래서 왜 이렇게 아이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오나, 제가 예전 자료 제가 갖고 있는 거 좀 찾아봤더니 등급컷을 봤더니 점점 상승하고 있죠. 애들이 정말 공부를 안 하는 친구도 최소한 유전이라도 듣고 와요. 조금이라도 공부를 다 하고 와요. 그래서 지금 반포고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선택했을 과목이 생명과학인데 아마 조금은, 아니 사실 많이 준비를 하고 올 거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반포고는 지금처럼 결과로 보셨듯이 굉장히 근소한 차이예요. 그리고 난이도도 굉장히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부터 쉬운 문제까지 다 있죠. 근데 그 어려운 문제들은 뭐 주변에 있는 어려운 학교들 많이 있잖아요. 뭐 세화여고나 세화고나 그 어려운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내신형도 나오고 수능형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생명과학 하나의 과목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 이 상위권 학생들은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 제가 상위권 아이들을 가르쳐본 결과 아이들이 킬러 문제만 풀어요. 근데 반포고에서 킬러 문제의 그 기준과 다른 학교의 킬러 문제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자면 유전이 들어갔을 때 아이들 지금 한 개 틀려야 1등급 안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세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 자체가 80점이었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네,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나오지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 킬러 문제 푸는데 너무 집중을 한다? 사실 지금 이제 수능도 안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상위권 학생들, 정말 전략이 필요한 학생들이고 어쩌면 반포고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이제 중상위권 아이가 이번에 시험 본 결과예요. 5개를 틀렸어요. 잘 보이시는지. 근데 틀린 거 보면은 이제 어려운 유전 문제. 지금 반바닥에 요만큼이 문제 하나거든요. 딱 봐도 너무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제가 이 학생은 한 번도 생명과학을 공부해본 적이 없는 진짜 희귀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 준비시킬 때 너무 어려운 유전 문제 풀지 마. 어차피 이거 지금 준비해도 잘 안 될 수 있어. 대신에 내가 개념 문제는 확실히 맞춰줄게 라고 해서 개념 문제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개념 문제는 요거 하나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았어요. 동그라미 굉장히 경쾌하죠. 그죠? 네. 그래서 중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정말 수능 안 볼 거니까 생명과 너무 어려운 문제 집중을 하지 말고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올 문제 시간을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겨울방학 때는 이제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 100만큼 준비해야 된다면 그 중에 70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70이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생명과학은 1, 2, 3단원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중이 20, 40, 40이에요. 그러니까 1단원 비중이 낮아요. 그러면
2, 3단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 3단원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 두 분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1, 2, 3단원이 중간고사 때는 동시에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 단원에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이 생명과학의 특징이 통합과학이랑 너무 달라요. 통합과학을 했다고 해서 생명과학에 있는 내용 1도 이게 커버가 안 돼요. 내용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도 다르지만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 자료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거의 해석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자료를 해석하는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 문제,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기본적인 문제를 풀면서 이 자료 분석 물정들을 좀 적용을 하고 있어서 좀 뼈대는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내신 대비할 때 특이 개념 정리하고, 특히 반포 같은 경우에는 특이 개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1등을 하는 친구 있잖아요, 반포고에서. 근데 제가 이제까지 가르쳐보면서 그 1등 하는 친구가 과거 준비생? 아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친구. 근데 왜냐면 그 꼼꼼함이 사실 1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이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통 시험 문제가 27문항 정도 되는데 시험 시간은 40분이에요. 그 안에 이제 모든 걸 해결하려면 굉장히 촉박하죠. 그래서 이 40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시간 안배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사실 그것도 훈련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고난도 문제에 대한 대비를 요 내신 대비 기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아니, 저는 어떻게 준비를 시킬 거냐? 저는 이번 겨울방학 때 요걸 시킬 거예요. 하나의 단편적인 얘기긴 하지만 생명과학은 단순히 이제 개념 암기로는 되지 않고 자료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옆에 보시면 이게 이제 세포 분열이랑 관련된 건데 막 0, 1, 2 막 숫자 써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자료들을 분석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이거를 적용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고난도 문제도 풀 수 있고 끝까지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방학 때 저렇게 준비를 시키면 내신 대비할 때는 이런 문제를 풀릴 겁니다. 근데 이 문제 사실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학원 가도 이렇게 풀려요.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근데 차이는 뭐냐? 이런 문제를 풀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 저는 스승으로 삼겠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제가 이제 수업하는 영상인데요. 제가 수업한 영상인데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얘들아 이거 왜 그래? 라고 하면 우리 앞에 친구가 대답을 해요. 이거 왜 그래? 이거 왜 그런 거지?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티키타카가 되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학기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생명과학은 1학기 부분은 절대 아이들이 포기를 아마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일부 유전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포기를 안 할 거지만 반포고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2학기예요. 반포고 2학기는 생물의 유전이에요. 생포자 들어보셨죠? 네, 이번에 수능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게 생명과학이에요. 그만큼 어려운데 원래 기존에 있던 세원의 유전 그리고 생투의 유전을 합해놓은 게 생물의 유전이고 그걸 아이들이 이제 2학기 때 해야 돼요. 그리고 생명공학을 뭐 희망한다거나 아니면 의학계열을 희망한다거나 무조건 생물의 유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생물의 유전이라는 과목은 일단 자료가 있네요. 제가 이거는 이제 반포고 기출문제를 가져온 거거든요. 해석이 되실까요?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는 기술이 필요하는데 이게 단시간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반포고는 이 생물의 유전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단시간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문제가 쉬운 거냐 어려운 거냐 궁금해 하실 텐데 24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16번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완전 킬러는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반포고가 지금 생투를 절대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정도 난이도가 나온다면 우리 아이들은 상대평가죠. 그럼 이거보다는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생물의 유전. 가인에 오는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봐서는 선배가 추천해서 그 있잖아요. 특정 동아리 아시죠? 근데 그 친구는 공부 잘하는 선배가 추천해서 그리고 친구가 다녀도 안 돼요. 공부 잘하는 친구. 근데 가인에 와서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 제 자랑이지만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반포고에만 맞춰서 수업을 하기 때문인데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수업을 들을 때 제가 수능 문제를 잘 풀어줘서 그거를 희망하고 오진 않은 거예요. 물론 잘 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학교에 맞춰서 준비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의 예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병원체 관련된 이제 예시인데요. 위에 거는 지금 제가 반포고 수업하면서 만든 프린트고요. 밑에는 서문여고 수업하면서 프린트인데요. 똑같은 이제 병원체 때문에 생기는 질병에 대한 문제지만 예시가 다 다르죠.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 섭섭합니다. 네, 아까 0.2점으로 1, 2등급이 갈리고 1, 2등이 갈리는데 애들은 이런 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애들이 이거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해요. 그래서 제 수업은 사실 뭐 대강의 수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25명씩 정원이고요. 그리고 2반 수업을 하는데 학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모두 다 마감으로 수업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을 짚어주니까 아이들이 이걸 원해서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제 1, 2월 달에 생명과학 수업은 수요일과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제 1학기 때 배우는 생명과학 완성 수업이 있고요. 1월 달에도 있고 2월 달에도 있지만 제가 좀 더 추천드리는 건 2월 달에 열리는 반포고 생명과학 수업이에요. 반포고에 맞춰서 수업할 거예요. 반포고에서 원하는 난이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수업할 거고 그리고 아이들이 2학기 때 생포자를 만들 수 있는 생물의 유전도 1월달, 2월달 다 동일한 수업이 4시간씩 4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 듣기 살짝 힘들 거예요. 근데 그 난이도가 어려워서기보단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요. 특히 지금 반포고는 8과탄이 많죠. 최소 7과탄. 그죠? 1학기 때 4개의 과목을 해야 되는데 과학만 이걸 생물의 유전 2학기 때 아마 한 2번쯤 부르면 지금 생명과학 해야 되는데 지금 생물의 유전이 맞나 막 나가고 싶다 막 이러다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시험 끝나고 애들 뭐 하나요? 제가 강의를 하나 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생물의 유전을 25일 빼고 4회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 대상은 당연히 반포고 학생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 0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미 이 생물의 유전 수업 제가 여름방학 때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들은 친구들이 있는데 추천하지 않아요. 네, 한 번 들었던 친구들은 다른 거 하고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다 0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의 유전 가장 추천드리고요. 이때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25일이 추당입니다. 네. 그리고 세포와 물질대사는 아이들이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생물 유전 선행하고 온 친구들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좀 더 듣고 싶다라는 요청에 의해서 세포와 물질대사도 아이들이 시험 끝나자마자 4회 특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할 게 너무 많죠. 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거예요. 일단 12월 달에 반포고는 무조건 생물의 유전 들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 2월 달에 가서 물리화학은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8주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하지만 1, 2월 달에는 특히 생지 선택한 친구들 8과탄, 7과탄 많이 있죠. 그래서 1월 달에는 지구과학, 2월 달에 반포고 생명과학 수업 듣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정말 반포고에 맞춰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수업을 하면서 사실 되게 책임감이 되게 컸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집에 올 때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죠. 수업 올 때는 살짝 그래요. 힘들어하고요. 오자마자 그 있잖아요. 카페 등도 들고 와서 먹으면서 막 졸면서 수업하는 거 보면 진짜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랫동안 수업을 하고 있고 아이들도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도 좋은 결과 만들어서 아이들 학기 중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